옳은 거 됐습니다.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원전세권 설정자죠. 이 사람은 원전세권자고요. 을과 병이 전전세권 설정되면 이 사람은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가 된 자. 이게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보이는데, 자 보세요. 원전세권자가 을입니다. 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설정하면 원전세권 소멸하는 거 아니죠. 전전세권 설정은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요건이다.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금의 전세금하고 기간은 원전세권 범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전전세를 설정했을 때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 부담한다.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아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소멸해야 할 수 있어요. 원전세권도 소멸해야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2번. 갑은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 취득하였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전세권이고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요거예요. 요 사건이. 그 다음 둘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이 만료되었다. 요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된 게 없이도 소멸한다. 되시나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전세금은 을에게 줘야 된다. 그러나 지급 전에 압류하면 물상대위가 된다. 되시나요? 이 사건이죠. 틀린 것.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말소된 게 없이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맞고요. 기간 만료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저당권자 병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판례 그대로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병이 압류한 경우에 병은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물상대의 내용이죠. 5번에 병은 을의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하여 물상대의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자, 이 42번 요 문제 한번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요 물상대의에 관한 금방 요 사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 한 문제 안에. 자, 43번. 전세권 틀린 거.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전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어느 것이든 됩니다. 맞습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죠.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 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5번도 그 법 조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2번 알면 43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44번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다. 일부 전세권이네요. 일부 전세권.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경매는 일부에 대해서만 이것만 알면 돼요.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을이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전세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럼 갑은 병에게 전세권 반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세권자 바뀌었으니까. 기억 맞고요. 을은 존속기간 중에도 장래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이 전세 목적 S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을에 대한 전세권 반환 의무는 갑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소유자 병이 부담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틀렸고요.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를 소멸하면 또 나왔네요. 병은 전세권 자체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해야 되죠. 갑이 전세권 반환 지체하면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전부는 안 되죠. 디귿 리얼 미음이 틀렸고요. 45번.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전세권 취득하였다. 을의 건물이네요. 을의 건물에 갑이 일부 전세권자다. 틀린 거 찾아라.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양도할 수 있다. 맞고요. 존속기간 만료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전세권자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토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안 돼요. 2번이 답이에요. 이거 기출 질문.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 있다. 맞고요. 우선 면제는 정부로부터. 을이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요. 일부 전세권은 뭐 45분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46번 볼게요. 타인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 축조하고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조금 전에 5번 지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갑의 토지인데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병에게 전세권 설정해줬다. 이 말이죠. 을의 지상권, 병의 전세권. 옳은 것.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전전세권의 기간과 동일하다. 자,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했잖아요. 기간에 정함이 약정이 없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그 다음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신구 소유자가 연대한다. 틀렸죠? 신소유자가 반환해야 되죠.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됐을 때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일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건물 소유자가 지료 체납하여 지상권 소멸했을 때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4번이 맞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 당하면 지상권 없어지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건물 전세권자는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퇴거 청구 들어왔을 때 대항 못합니다. 맞습니다. 4번. 5번에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차례대로 설정되었다.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중간에 있는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46번도) 조금은 괜찮네요. 한번 복습하셔도 몇 문제 안 됩니다. 42번, 뭐 46번 이렇게. 47번 볼게요. 전세권 소멸 옳지 못한 것,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자, 1번 질문은 어떻게 멸실된 겁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불이다.
쓰나미다, 지진이다 이런 경우로 멸실되었다면 그 부분 전세권 소멸입니다. 그 부분 전세권 소멸이다. 이해되시죠? 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2번에 보세요. 2번 지문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일부가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되시나요? 그러면 멸실되면 이 사람 물어내야 돼요. 그 부분 전세권 소멸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건물이 없어진 거는 맞아도 전세권 소멸한다가 아니고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꼭 조심하십시오. 1번, 2번을. 2번에다가 전세권 소멸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요. 3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 청구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틀렸죠? 저당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 안 합니다. 기간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수료 제공 의무는 동시행이다. 맞습니다. 전세금 반환하는 것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수료 두 가지 다 합니다. 얘가 다 동시행이다. 여기 판례가 하나 있는 것이 동시이행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려면 경매 청구하려면 반환 채권이 지체가 돼야 돼. 지체가 되려면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체가 돼요. 안 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경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는 받았는데 서류는 아직 안 받았단 말이죠.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때 전세금 이자 붙여야 될까요? 이자 안 붙습니다. 여전히 동시행. 요 판례가 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새벽에 35도 되고 이라디오.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전국에 제일 덥다 하니까 뭐 서울 서쪽도 그때 경기도 서쪽이 내일은 태풍이 온답니다. 대구는 태풍 때문에 피해봤다 별로 없죠. 그것도 참 복입니다. 더운 거는 할 수 없는데 저 남쪽은 절단나 뿌리거든요. 바람 부르고 비 오고 이래가면 나라 절단내 붑니다. 농부들이 시급해요. 과수 농사하는 사람도 과일 다 떨어지니까 뭐 팔아먹지도 못하고 아주 혼나는데. 자, 그 다음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이제 유치권, 저당권 이 두 군데서 시험 내는 거죠. 저당권은 뭐 건저당도 있고 공동저당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낼 수도 있는 거죠.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 두 문제, 총 네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질권은 원래 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질권은 전당포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 빌리고 명품 가방 며칠간 맡겨놓을게요. 이거예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 자, 1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찾으라.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요.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이 물건으로 내가 채권 충당할게요. 법원에 청구하면 게 간이변제 충당이에요. 돈 안 주니까 물건으로 대체할게요. 이 말이거든요. 과실수치해서 채권 변제 충당합니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건 안 되죠. 이게 법 조문이 없어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시험 잘 나와요.
우선 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리얼과 미형 이 두 개가 안 됩니다. 자, 유치권자 권리 아닌 것 이렇게 짧게 나오면 참 고맙습니다. 경매 청구권 있고요, 과실수취권 있고, 비용 청구권 있고, 간이변제 청구. 타 담보 제공해라,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갖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거 갖고 오시오는 안 되고 다른 거 갖다 줄게는 된다 이 말입니다. 타 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요거 시험에 냈던 건데, 유치권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여 모두 경매권이 있다.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매권 없습니다. 일단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담보 목적이다. 맞습니다. 이게 니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수리비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들.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인데 없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이다. 맞습니다. 니은하고 리얼이 일단 맞네요. 지금 동시이행의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모두 사람에게 틀렸네요. 모든 사람에게 틀렸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모든 사람에게가 맞아요.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 쪽에만, 상대방 쪽에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해요.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얼 그 두 개만 맞습니다. 자, 4번 유치권 성립 요건 틀린 거. 수급인의 재료로 완성한 자기 소유 건물. 자기 건물은 안 됩니다. 타인 부동산, 타인 동산, 유가증권이 되는 거죠. 타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기 물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없다 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맞습니다. 채권 발생 후에 점유 취득해도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취득해도 됩니다.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 성립 요건이다. 맞고요. 근데 법원이 변제기 유예를 허용해버렸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이게 유익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물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요거 안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점유시켜 놓는 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는 경우예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 간접 점유, 이건 된단 말이에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도록 하는 건 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도록 맡겨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5번 유치권의 요건이 목적물과 채권 간의 관련성. 자, 목적물과 채권 간의 관련성. 이게 뭐냐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 뜻이에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이 뜻이에요. 요 말 뜻을 알아야 돼. 이게 이 말이거든요. 결례성 있다 하면 요 된다 이 뜻이에요. 결례성 없다 하면 안 된다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치권 되는 채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기억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생겨도 됩니다. 요거 되는 거예요. 기억.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매매 대금이라 안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갖는 매매 대금, 부당이득 관한 채권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결정 관계 안 됩니다. 이거 매매 대금은 안 됩니다. 니은 디귿 둘 다 매매 대금 안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금 안 됩니다. 보증금, 권리금 다 안 됩니다. 수급인이 시멘트, 모래 등 건축 자재를 공급하여 발생한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과 그 건축 자재로 신축한 건물, 건축 자재 대금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매매 대금이에요.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 두십시오. 괜찮은 내용입니다. 자, 6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에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유치권 되는 채권이 뭐냐 이 말이죠. 보증금, 권리금 안 됩니다. 필요비 되는데 그것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되는 경우예요. 필요비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는 포기특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목적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입니다. 됩니다. 디귿하고 미음. 자, 이것도 디귿하고 미음도 주목해 둬야 되고요. 뒤에 뭐 해설이 굉장히 많이 적어놨네요. 7번 유치권 성립하는 거 찾아라. 유치권 되는 거 찾아라. 보증금은 안 된다 했잖아요.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안 된다 그랬고요. 니은. 자, 디귿하고 리을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찾았나요? 건물에 관한 점유 이전 받았다. 채권자가 점유 이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가 점유 이전 받았을 때 유치권이 성립은 해요. 성립은 하는데 경매가 실제로 되었을 때 대항을 못 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성립은 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은 합니다. 그래서 답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얼에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가압류 등기가 포인트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하여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가압류되고 난 뒤에 점유 이전해 줘가지고 이 사람 유치권 취득합니다. 유치권 취득합니다. 성립합니다. 가압류 있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요게 포인트고요. 요건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대항 못해요. 여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걸 찾아야 돼요. 디귿하고 리얼을 주목하세요. 어쨌든 둘 다 되는 겁니다. 유치권 되는 경우입니다. 자, 8번 유치권 옳은 것. 당사자 간 합의로 유치권 설정할 수 있다. 그거 안 돼요. 합의로 설정 안 돼요.
합의로 배제는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자는 되는데 하자는 안 돼요. 합의에 의한 설정은 안 돼요. 합의에 의한 배제는 됩니다.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하는 겁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로 만들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된다고. 이 1번 하나만 해도 이 공부 안 한 사람 모르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문이라고. 여러 번 나온 거 아니고요. 중개사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 당했을 때는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회복하기 전에는 부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하는 거거든요. 3번에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 정량물,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 아직 건물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토지에 취득하는가? 그것도 더더욱 아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수급인이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공사 완료하고 샤시 공사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창호공사 그중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 전체 전 대금에 대한 유치권인가 한 세대 채권에 대한 유치권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한 세대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한다. 틀린 거예요. 대금 전부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불가분성이거든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유치권 틀린 거.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당사자의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맞고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맞고요.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매매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돼요. 여기 서너 번 나왔거든요. 3번 질문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 안 되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되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맞습니다. 자, 10번에 민법상 유치권 틀린 거.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맞고요.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맞고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가 맞죠. 건축 자재 매도한 자,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 대금 채권이 바로 매매 대금 채권이거든요. 유치권 안 됩니다. 5번 지문 이것도 두세 번 출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번 봅니다. 유치권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했을 때 권리금 기준으로 을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없다가 맞는 말이죠.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를 했을 때 임대는 승낙 받아야 되거든요. 승낙 없이 임대했을 때 을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 못합니다. 맞습니다. 승낙 안 받은 임차인이라서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맞아요.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 지출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적법 점유 유익비입니까? 불법 점유 유익비입니까? 불법이잖아요. 알면서 지금 점유 계속하고 있거든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
한다 해야 돼요. 채권이 성립하고 점유 취득해도 유치권은 됩니다. 리을 하나만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요 11번도 한 번 더 봐두세요. 11번도. 문제 괜찮아요. 그럼 12번 유치권 옳은 거 찾으라. 건물 도급 계약에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은 동시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 행사하면 되거든요. 없다가 틀렸고요. 권리금 유치권 안 되죠. 2번은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3번에 유치권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은 등기 안 돼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됩니다. 또 유치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 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유치권 또 됩니다. 목적물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안 됩니다. 13번 유치권 옳은 것. 유치권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매로 양도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얘가 조금 잘못 손질한 거예요. 어떤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을 때 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을 거 뒤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매가 들어오면 제3자에게 매각될 거는 맞을 거란 말이죠. 매각되었으면 이게 제3자에게 경매로 양도되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제3자가 경매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 경락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경매 신청했을까요? 안 나왔죠. 그래서 잘못 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매 청구하면 존속해요. 지가 하면 소멸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조금 잘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래 놓으면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이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이거 존속한다고 답이라고 하냐? 답은 아니지 않냐?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1번 지문이. 그래서 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두세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존속한다. 이러면 돼요. 그럼 자신이 신청했으면요. 자신이 신청했으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신이 신청했을 때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다라는 게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문제스럽지가 못한 거죠. 그럼 1번을 답으로 하려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다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2번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안 돼요.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꼭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진행합니다. 그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없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니까 적법이다 해야 됩니다. 적법이니까 소멸 청구 못합니다.
14번. 을의 건물이네요. 을 건물에 임차인이 합의해서 수리비 1,000만 원 들어갔다. 종료 후에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만료됐음에도 보증금도 안 주고 수리비도 안 주고 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갑이 임차인입니다. 을 갑 바꿔놨습니다. 기억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갑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보증금은 유치권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 수리비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리비는 유치권 됩니다. 갑은 수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자로서 을의 승낙 없이는 건물에 거주하여 종전대로 사용할 수 없다. 유치권 가지고 건물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승낙 없이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틀렸어요.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을의 건물이 병에게 경락되었을 때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운데 디귿과 리을 되시나요? 이건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임차인이고 수리비 있다는 거 보증금하고 그게 다인데 중개사 문제가 아니고 간병사 문제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둘만 한 정도. 15번. 유치권 옳은 것.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그 뒤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된다 해야 되죠. 채권 나중에 취득해도 되거든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 침해를 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해야 됩니다. 유치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됩니다. 4번도 틀렸고.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다가 유예기간을 인정해버렸다. 그러면 유치 못합니다. 먼저 돌려줘야 되거든요. 5번이 답이에요. 간단한 거. 이거 유예기간 주는 거 유익비만 그렇습니다. 필요비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익비 부분만 유예기간 가능해요. 그러면 유치권은 안 되는 거죠. 먼저 돌려주라 했으니까. 그 뜻입니다. 필요비 하면 안 됩니다. 유익비입니다. 점유하고 임차인, 점유자하고 임차인 둘 중에 점유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이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유치권 옳은 것. 불법의 경우 유치권 안 됩니다.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아니죠. 채권은 여전히 시효가 진행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으나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요거 하나 때문에 만든 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력이 없다. 맞는데요. 경매할 수 없다. 틀렸죠. 경매 청구권 있습니다.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건물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했다. 적법이거든요. 차임 상당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적법하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17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을 상대로 갑이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자가 갑이네요.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 갖는다면 이 말은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 말은 자기 건물이다 뜻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을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요거. 자, 요거는 3번 요거 하나가 중요한데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가 불법 점유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불법 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한 번 딱 나왔으면 돼요. 27회 때 이거 한 번 나왔던 거네. 4번에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안 되죠. 맞고요. 병이 건물 점유를 침탈했다. 그러면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맞고요. 예. 자, 18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저당권 또는 유치권 이게 있다 이 뜻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 건물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맞고요. 보증금은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맞고요.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후 성립한 유치권은 건물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문장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맞는 말이거든요. 저당권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봐주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찾았나요?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채권이 완료될 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자, 근데 5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입니다. 4번은 전이고요. 5번은 후입니다. 요런 경우거든요. 자, 요 건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5번 요거는 그 후에 취득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건 4번이고 요건 5번인데 이게 실제로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요거는 이미 취득한 거라 대항할 수 있고요. 되시나요? 요건 나중에 취득한 것이라 대항은 못해요. 요 두 판례를 한꺼번에 같이 적어 놓은 것이라서 4번, 5번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의 건물 점유 이전에서 성립한 유치권의 성립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럼 경락인은 인도 청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걸 거절 못하는 거죠. 유치권자는 물건 줘야 돼요. 이거는 전에 취득했는지 후에 취득했는지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4번 지문은 전에 취득한 거고 5번 지문은 후에 취득한 거고요. 둘 다 취득은 합니다. 취득은 한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거기 차이 나요. 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판례죠. 유치권 이 정도 되면 제일 어려운 판례. 여러분이 대항한다 못한다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처음에 오실 때는 이 말 해놓으면 뭐 내가 이거 와왔노 이란다. 지금은 다 말을 다 아니까 그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난이도 이 정도 되면 최상급이에요. 답도 5번에 했잖아요. 5번에 했으니까
다 읽어봐야 답 찾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가 거기 있다니까. 답을 5분에 놔둔 거는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19번 봅시다. 갑은 X 건물에 채권을 갖고 있다. 갑이 채권자네요. 을이 경매 신청했네요. 을이 경매 신청했다. 그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에 소유권 취득했다. 이제 경매가 되어 있겠으니까 경락인 병이 경락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거 찾아라요. 자, 1번 봅니다. X 건물에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 점유 이전 받았다. 행사 못하죠. 요거하고 같잖아요. 후에 취득한 거는 대항 못한다 했잖아요. 후에 취득한 거는 안 된다. X 건물 니은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변제기도를 했다. 변제기가 늦게 왔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점유는 미리 취득해도 변제기가 늦게 오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항 못해요. 이것도 기역 니은 두 개가 대부분 판례라고요. 너무 짧게 적어놔서 그런데. 그 다음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먼저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했죠.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리얼에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져 있다. 가압류 등기 먼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 취득했다 했잖아요. 디귿과 리얼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취득했다. 요거는 가압류가 앞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다. 디귿과 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니은하고 리얼이 가장 어려운 판례예요. 니은하고 리얼이.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문장도 짧게 적어놨고. 그 뒤에 밑에 해설문 보세요. 해설문은 얼마나 많이 적어놨습니까? 그렇게. 지는 말 조금만 해놓고 해설은 엄청 길게 해놓고. 자,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